자,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실험이 하나 있어요. 네. 자, 여러분 골고루 사람의 온몸에 감각이 다 느껴지죠. 근데 완전 골고루는 아니고요. 네. 골고루 있죠. 그래서 어디 많게 손끝 이런 데 많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만지면 잘 느껴져. 입술 이런 데 많아요. 뽀뽀할 때 잘해보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실험이 어딨냐? 아이고 134쪽 있네요. 134. 됐죠? 134에 얘들아 그냥 그림만 보고 선생님이 거기 표만 봐.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끼는 거리죠. 두 개로. 이쑤시개를 그 134쪽에 실험 탐구가 있는데요. 네. 탐구 A. 이쑤시개를 두 개로 느끼는 거리가 얼마래요? 자, 손바닥은요. 손이 많은 편인데 6이에요. 6. 그 다음에요. 손가락 끝은요. 2죠. 그 다음에 손등은 8이죠. 그 다음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대충 하나 쓸게요. 등은 한 20이에요. 집에 가서 뭐 엄마랑 해보던지. 얘들아 이쑤시개를 두 개로 찍으면 당연히 몇 개로 느껴져야 돼? 두 개로 느껴져야 되죠? 근데 등은 이렇게 몰아찍잖아요? 하나로 느껴져요. 왜요? 감각점이 뭐해서? 별로 없어서죠. 없어서 감각을 잘 못 느껴서 그래요. 이해돼요? 네. 둔한 거예요. 20으로 이렇게 벌려 찍어야 두 개 이렇게 느껴진다고. 됐죠? 손가락 끝은 감각점이 뭐예요? 많아서죠. 많아서. 그래서 이렇게 2mm로 1mm로 하면은 1mm로 하기도 힘들겠다. 1mm로 찍으면 하나로 느껴져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네. 근데 여기 감각점이 많아서 그쵸 예민한 거죠. 여기 손 중에서 손등은 감각점이 뭐해서 별로 얘랑 얘 이렇게 비교하면 얘는 감각점이 별로 없어서죠. 얘보다 얘는 둔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한번 해봐요. 등은 이렇게 몰아찍으면 하나로 느껴져요. 친구 하나 벌려야 틱 두 개 이렇게 느껴진다는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까요? 134. 자, 감각점이 분포하는 정도는 몸의 부위에 따라 다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감각점이 어디 많은 거야, 그럼? 손가락 끝부분에 더 많은 거죠. 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쑤시개가 두 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짧은 부위일수록 여러분 최소 거리가 짧은 애일수록 감각점이 뭐한 거예요? 많은 거고 뭐한 거라고요? 예민한 거예요. 문제 이해돼요? 네. 소리예요. 감각점이 많이 분포하고 감각이 예민한 부위죠. 그렇죠? 그럼 134쪽에 2번, 3번, 1번 한번 해보세요. 134쪽에 1번 문제, 1-1번 문제는 약간 문제가 약간 잘못되긴 했어요. 1번 문제 봐봐 얘들아. 이제 봐봐. 감각점은 몸 전체에 어떻게 요 문제를 봐봐. 골고루 있어? 지금 골고루 있는 게 아니야. 골고루 분포한데 이렇게 나왔죠? 요 문제를 보고 풀면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사실은 이렇게 내야 돼요. 완전 골고루 분포한 이렇게. 이 말 맞는 말이에요. 몸 전체에 골고루 있어. 얘들아 발 눌러도 느껴지잖아. 네. 엉덩이 눌러도 느껴지고 머리도 느껴지고 그죠? 네. 됐죠? 엉덩이에 뜨거운 물 부어도 뜨겁고 여기도 뜨겁고 그죠? 머리 감을 때, 발 씻을 때 뜨거운 물로 하면 뜨겁잖아요. 몸 전체에 골고루. 이 말 맞는 말이에요. 네. 근데 이 문제를 보고 풀면은 그죠?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죠. 이 문제에서 원하는 답. 이해되시죠? 문제가 조금 이상하긴 하네. 완전히
논란 없이 문제를 만들려면 이렇게 내야 돼요. 몸 전체 완전 골고루 분포함 이건 아니죠. 내야 되는데. 하여간 자 1번, 2번, 3번 한번 해보세요. 가장 예민한 부위는 한 김에 그냥 같이 합시다. 가장 둔한 부위죠. 네, 손등. 땡. 자, 이쑤시개 간격이 4. 손가락 끝. 여러분 4로 하면은 4로 해볼까요? 얘는 몇 개로 느껴져요? 2개로 느껴지겠죠? 얘는 6은 벌려야 2개로 느껴지죠? 그치 문제야? 그럼 얘 몇 개로 느껴지겠어? 6은 벌려야 2개로 느껴지니까 4로 찍으면 얘는 1개로 느껴지겠죠? 이해되세요? 얘는 최소 얼마나 벌려야 돼? 8은 벌려야 2개로 느껴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1개로 느껴지겠네. 됐죠? 자, 그럼 여기 4로 찍으면 얘는 2개로 느껴질 거고 얘는 1개로 느껴지겠죠? 자, 1-3은 4로 찍으면 손가락 끝은 2개 맞네요. 거리가 짧을수록 감각점이 많이 분포했고 예민했죠? 그렇죠? 됐죠? 그거랑 똑같아. 잠자다가 조그만 소리에도 깨는 애는 예민한 애죠. 네. 둔한 애는 그죠. 큰 소리에도 잘 안 깨는 애는 둔한 애. 아시겠죠? 자, 2번 감각점이 제일 많이 분포하는 당연히 손가락 끝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계속 했죠. 2개로 느껴지는 최소 거리가 뭐 할수록? 선생님 이걸로 해볼까? 최소 거리가 클수록 뭐 한 거예요? 감각점의 분포는 없는 거죠. 됐죠? 다시는 됩니다. 그 다음에 131은 할 수 있으려나? 1번 답 다시 불러주시면. 1번의 답은 이 문제를 보고 풀면은 틀린 말이죠. 몸 전체에 골고루 분포하는 게 아니죠 지금. 네, 맞죠? 이 문제 자료를 보고 푸는 문제니까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문제가 약간 논란의 소재가 있을 문제인데. 나머지 답 불러주시면. 네? 1번 1번의 나머지 답이요? 답지가 없어요. 제가 그럼 그 뒤에 답을 보고 불러드릴게요. x 5 네. x 5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1은 여러분 풀려야 되는데 뭐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 같으니까는 132 먼저 해보고 할게요. 자, 이제 B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빨리빨리 끝나는 것부터 해치우고 합시다. 자, 코 합시다. 이제 코 후각이죠. 후각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여기 콧구멍 안에 보면요. 그렇죠. 여기 위에 여기 후각 상피라는 곳이 있어요. 후각 상피. 됐죠? 선생님 윗상 위에 있는 피부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거를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네. 자, 여기 피부세포가 싸고 있죠. 나무도 사람도 피부세포가 싸고 있잖아. 얘는 표피세포라고 하고 용어를 잘 까면 돼요. 표면에 있는 피부세포고 사람은 상피세포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 나무는 내장기관이 없죠. 나무로 무슨 뼈해장국 끓여 먹어요? 하트 있어? 허파 있어? 없잖아요. 콩팥 있어? 없잖아. 그냥 표면을 감싸는 피부세포고 사람은 상피세포라 그래요. 동물은. 왜 그러냐면 봐봐. 자, 선생님 봐봐요. 위에서 싸고 있죠. 윗상자 쓰는 거예요. 위에서. 그럼 선생님 여기 하피세포야? 아니야. 얘를 돌리면 다시 상피가 되잖아요. 이해돼요? 그래서 사람은 안에 심장도 봐봐. 내장기관이 있죠? 얘를 감싸고 있는 여기를 상피세포라 그러는 거예요. 상피세포. 됐죠? 얘 윗부분을 감싸고 있는 요거를 상피세포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상피세포.
그래서 여기 코를 감싸고 있는 여기 후각 상피라고 표현해요. 후각을 감싸는 상피 세포.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냄새를 맡는 후각 세포가 있어요. 요거는 굳이 뭐 몰라도 돼요. 그냥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때 뭐 하긴 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도 돼. 후각의 상피 위에 있네. 이렇게 해도 뭐 크게 무방해요.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네. 후각 세포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세포 있는 끝났네. 후각 신경. 요거 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얘네가 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성립 과정 한번 해봅시다. 자, 성립 과정. 기체 물질이죠. 공기 중에서 맞죠? 네. 물 속에 들어가면 냄새 잘 안 맡아질걸요? 자, 됐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타고 후각 상피에 무슨 세포? 후각 세포가 냄새를 감지하죠. 뿅뿅. 그래서 이제 후각 신경 타고 여러분 걔네가 생각하는 거예요. 선생님 냄새가 지금 풍기고 있죠. 그래서 이제 후각 상피, 후각 세포에 꽂혀서 신경 타고 걔네로 오는 거예요. 걔네가 생각하는 거죠. 저 새끼 오늘 안 씻었나? 이러면서 생각하는 거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특징 선생님 해볼게요. 제일 예민한 기관이에요. 제일로 예민. 근데 쉽게 피로해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자극도 감지할 수 있어요. 네. 끝. 제일로 예민은 아시죠? 네. 뭐 시각? 선생님처럼 좀 못생긴 사람 지나가면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노래를 해볼까? 너의 눈, 코, 입. 노래 더럽게 못하네, 그죠? 뭐 청각. 근데 냄새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죠? 제일로 예민한 감각기관이에요. 쉽게 피로해진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죠? 옆에 친구가 화장실 갔는데 똥이 급해요. 근데 한 칸밖에 없어요. 근데 앞에 우리 반 친구가 똥을 바로 씻고 나와서 바로 싸야 돼요. 냄새가 오지죠, 맨 처음엔. 네. 근데 맡다 보면은 왠지 좀 구수한 것 같고, 그죠? 잘 못 느껴지죠, 이 소리예요. 맡다 보면 괜찮아져. 그죠? 갈비집에서도 여러분 고기 먹다가 맨 처음에 갈비 냄새가 세게 나는데 잘 못 느껴지죠, 그죠? 친구가 이제 똥 싸다가 맡다 보면 살만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제 다른 자극도 감지된다. 친구가 이번에 똥 싸면서 똥담을 해요. 담배도 같이 푸고 있어요. 둘 다 감지할 수 있죠? 네. 둘 다 느껴지죠? 네. 같이 오네요. 한 상에 콜라보 똥 싸면서 담배도 피고. 이 소리예요. 알겠죠? 쉽게 피로해진다. 쉽게 익숙해져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각 할게요. 혀, 미각. 혀를 이렇게 둘이 안 친하니까 하는 것도 보여주기 싫지만 하면은 여기 오돌오돌오돌 이렇게 있거든. 잘 못 본 사람은 집에 가서 엄마랑 해봐. 아니면 그 형이랑 누나랑 동생이랑. 오돌오돌 돌기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걸 유두라 그래요. 선생님 젖꼭지? 그거 아니고요. 네. How do you do? 아니에요. 네. You do. How do you do? 얘를 확대를 하면은 이렇게. 선생님 책에는 뭐 이렇게 나왔죠? 얘 이름이 뽀뽀머리처럼 생겼니? 그래서 얘 이름이 맛보머리야. 맛을 보는 뽀뽀머리처럼 생긴 맛보리 이렇게. 자, 이제 성립 과정 해볼게요. 침에 녹였을 때 그때 느껴지는 거거든요. 액체 물질. 그래서 이제 혀에 유두 있죠?
거기에 맛봉오리 있어요. 맛봉오리. 얘를 확대해서 보면 맛봉오리. 그럼 책 찍어줄게. 내가 요거 맛봉오리. 맛봉오리. 꽃봉오리처럼 생겼어요. 꽃봉오리가 뭔지 몰라요. 네. 됐죠? 그래서 여기에 맛세포가 있대요. 맛세포. 그 다음에 미각신경. 세포 있으면 그 다음에 되뇌죠. 끝. 선생님 여기는 다 뭐야? 아까 누르 시각세포, 시각신경, 후각세포, 후각신경. 그 다음에 뭐예요? 코는 됐고요. 뭐 있죠 아까? 그 다음에 귀는 청각세포, 청각신경. 여러분 그냥 줄여서 시세포라고도 해요. 네. 그 다음에 귀는 청세포라고도 하고요. 이해돼요? 청신경이라고도 하고. 근데 여기는 왜 미각신경, 미각세포가 아니냐? 미각세포라고 해도 돼요. 근데 책에는 주로 이제 맛세포라고 나왔을 거예요. 왜 얘를 쓰는지 선생님도 굳이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만 왜 한국말로 써? 나도 잘 굳이 왜? 됐죠? 근데 다시 왜 미각신경이냐 맛신경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나도 잘 그렇죠? 네. 굳이 왜 맛세포? 미각세포라고 해도 돼. 됐죠? 그래서 이제 모든 감각기관은 대뇌로 연결돼요. 오늘 엄마가 반찬을 맛있는 걸 해줬네. 맛있네. 또 먹어야지. 오늘은 엄마가 반찬이 노맛이네. 도망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할게요. 혀에서 느끼는 맛은요. 단맛, 짠맛, 쓴맛, 신맛. 진짜 발음하기도 어렵네. 감칠맛. 5개밖에 없어요. 됐나요? 됐죠? 감칠맛 알아요? 그쵸? 우마미? 네. 뭐 고기 삶은 물에서 뭐 느껴지는 뭐 MSG 뭐 감칠맛. 여러분 그 매운맛은요? 그 통합 충내원의 그 통각이에요. 통점. 그 다음에 떫은 맛 알아? 떫은 맛? 태진아 들어봤어? 덜 익은 감 이런 거 먹어봤어요? 떫은 맛 느껴본 적 있어요? 네, 이거는 통각이 앞각이에요. 압력. 그렇죠? 혀에서 느낄 수 있는 맛이 아니에요. 그렇대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음식 맛은요, 이 2개가 합쳐진 거야. 얘들아. 사과 맛, 싹감 맛, 딸기 맛. 좋아 좋아. 그런 거 없어요. 집에 가서 뭐 주스, 포도 주스 이렇게 코 막고 먹어봐. 안 느껴져요. 냄새랑 더해져서 느껴지는 거예요. 바닐라 맛 이런 거 없어요. 네. 그래서 감기 걸렸을 때 맛 잘 못 느끼죠. 집에 가서 한번 코 막고 먹어보세요. 오렌지 맛 이런 거 잘 못 느껴요. 다 했네요. 이제 여기는요, 이거 2개 중에 뭐 하나 정도 돼요. 물론 선생님이 요거도 내고 요거도 내고 할 수 있지만, 네. 그렇죠. 눈은 할 게 많죠. 눈은 딱 봐도 할 것도 많고 어렵고 애들이 야 원시 어떻게 하게 잘 모르잖아요. 선생님이 개나 소나 다 맞추면 이런 걸 내겠어요? 아니면 눈가리를 내겠어요? 눈가리를 내겠죠. 물론 얘네도 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코는
콧구멍 있죠? 선생님 콧구멍을 좀 잘못 그렸네요. 대충 콧구멍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위에 후각상피, 후각세포, 신경, 네. 기체물질이고요. 제일로 예민하고요. 시계 필요해주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다 감지해요. 네, 친구가 똥 싸면서 담배 피면서 갈비를 구워 먹어요. 세 개가 콤보로 다 오죠.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혀에는 유두 있죠? 하고도 유두. 네. 그래서 이제 맛봉오리 유두를 확대해서 보면요, 맛봉오리 안에 맛세포, 신경, 되네. 느낄 수 있는 맛은 5개.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귀만 하면 되죠. 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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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 좋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귀 할게요. 청각. 이것도 마찬가지 그림을 그려보면서 이렇게 귓바퀴가 이렇게 말려 있죠. 네. 그래서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이에요. 얘들아 이렇게 더 알아봐. 소리가 또 울릴 거야. 그래서 태진이 하고 있는 거야. 윤재도 한번 해봐. 이렇게 소리가 더 울려서 들리지 않아요? 그죠? 아닌가? 그래서 이제 말려 있어서 소리를 모아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웨이도거든요. 그래서 그냥 막 외우지 말고 외부에 있는 그쵸? 선생님 보세요. 태진아 나 보면은 윤재 잠깐만 봐봐. 이거 안쪽이죠. 내 몸을 기준 안쪽, 바깥쪽이잖아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귀예요. 귀. 귀 아프면 이비인후과 가잖아. 귀 이자야. 길 도자고. 다 한문이에요. 외부의 귀의 길이야. 귀의 길. 네. 외부에 있는 귀의 길 이러면 이름이 너무 길어지니까 그죠? 웨이도죠. 웨이도. 자,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얇은 막 지나거든요. 얘 이름은 꼬막. 고막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귓속뼈가 있거든요. 선생님 그림을 잘 못 그려서 이 친구는 귓속뼈 됐죠? 그 다음에 고막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귓속뼈. 그 다음에 이제 쓱 연결되면 여기가 이제 이 귀 인두관이라고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연결된 게 쓱 간골이가 있거든요. 그림을 일단 대충 그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전정기관.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 친구가 달팽이관이에요. 달팽이. 달팽이처럼 생겼죠? 하는 역할을 말씀드리죠. 자, 그냥 이거는 그쵸. 소리가 그냥 타고 가는 길도고요. 외부에 있는 귀, 위, 이비인후과 할 때 고막부터. 고막은 맨 처음 진동시켜주는 얇은 막이에요. 네, 얇은 막. 소리가 오죠? 땡 울려주는 얇은 막. 근데 요거를 크게 들을 수 있게 여기에 있는 뼈가 고막은 얇은 막이죠. 여기에 있는 귓속 뼈가 소리를 증폭시켜줘요. 잘 들을 수 있게. 볼륨을 텔레비전 볼 때 이렇게 업 시켜주는 거죠. 다다다다다. 고막은 얇은 막이야. 크게 진동하면은 얘가 째져요. 네. 친구랑 싸우다가 뭐 고막이 터졌네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래서 귓속뼈가 소리를 증폭시켜줘요. 크게. 그럼 반골이랑 전정은 듣는 거랑 상관이 없고요. 달팽이관에 뭐 있어요? 여기에 이제 청각세포가 있어요. 끝! 누구를 만나요? 청각, 세포 다음은 당연히 신경. 어디까지가? 네네. 다 했네. 아시겠죠? 자, 소리가 따다다다다 울려요. 소리. 공기 타고 어디 가요?
귓바퀴 지나죠. 귓바퀴 목. 그 다음에 어디 가요? 웨이도 지나죠. 그 다음에 고막, 귓속뼈, 달팽이. 고막은 귀에서 달팽이를 만나요. 고막은 귀에 달팽이가 있어요. 뭐 알아서 외우세요. 네. 고막 됐죠? 옛날 이름은 얘가 청소골이었거든요. 청소골. 뼈 골자였어서 됐죠? 청각세포에 있는 그쵸? 조그만 뼈. 고막 청소는 달팽이가, 고막 귓속에는 달팽이가. 외우시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셋이나 다 했어. 요것만 하고 또 1분만 쉬었다 할게요. 반고리관은 여러분 세반고리관이에요. 요것도 막 그냥 외우지 말 거예요. 뭔 소리냐? 엄마 그 고리라 그러죠. 반지를. 할머니들은 고리의 반이죠. 그래서 반고리예요. 야, 그럼 요 세는 뭐냐? 얘들아, 우리 3차원 달잖아. 이거 그려볼까? 좌우, 앞뒤, 위아래 이렇게 있잖아. 선생님 저 화살표로 이렇게 아령으로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려줘볼까요? 좌우, 앞뒤, 위아래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요거 느끼는데요. 그래서 반고리관이요. 하나, 좌우, 그 다음에 위아래, 앞뒤 이렇게 겹쳐있거든. 세 개 있어서 세반고리관이야. 거기까지 뭐 모르셔도 돼요. 그래서 반고리관에서는 뭘 느껴? 여기서는 세반고리관 뭐 안 배우니까 하지 맙시다. 여러분 고리의 반이죠. 반고리관에서 뭐 느낀다고요? 여기서는 코끼리 코 느껴요. 어지러운. 그래서 회전감각 느끼고요. 됐죠? 전정기관은 여기 기울기 느껴요. 기울기. 반고리 3개 있는 거 보여요? 그 다음에 어떻게 느끼는 건지도 가르쳐드려요? 세진이 힘들구나. 세진아 이것만 하고 나만 1분만 있다가 해. 전정기관부터 가르쳐드리죠. 전정기관부터. 여기는 중력의 원리야. 여기는 관성의 원리고. 이게 뭔데? 아 얘들아 귀에 돌멩이 있다. 그걸 이석이라고 하거든. 그 다음에 여기는 노란색은 감각을 느끼는 털, 감각로. 태진이 힘들구나. 자, 선생님이 몸을 기울여요. 그쵸? 기우는데 올려갔어요. 이게 떨어지죠. 여러분, 아까 떨어졌죠, 분필이. 이게 떨어지죠? 왜 떨어져요? 중력! 얘가 이렇게 떨어지면은 선생님 무슨 귀에 돌멩이가 있어? 있어요. 이석증 못 들어봤어 얘들아? 귀에 있는 돌멩이 요 소리야. 조그만 돌멩이가 있는데요. 얘가 이렇게 떨어져요. 여기 감각모랑 그쵸? 감각을 느끼는 털이랑 이빨이 잘 안 맞죠? 그래서 아 기울어졌네? 이렇게 감지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다음에 반고리관은 코끼리 코 하면 어지럽죠? 눈 감고 해도. 왜 그러냐면 여기도 똑같아요. 여기에 피가 흐르거든. 피. 여기 감각모가 있어요. 감각모. 선생님이 코끼리 코를 한다? 그럼 피도 같이 흐르죠? 혜신아 피도 같이 내려가지? 근데 갑자기 멈추면 피는 계속 내려가려고 그러죠? 네. 감각모는 아래로 쓸려 있겠죠? 이렇게. 이해돼요? 나는 가만히 멈췄는데 감각모는 밑으로 쓸려 있으니까 내가 멈춰 있는 거랑 이 감각이랑 안 맞아서요 어지러움을 느끼는 거예요. 관성의 원리. 선생님 관성이 뭔데? 움직이는 건 계속 움직이려고 그러는 게 관성이에요. 자 나는 멈췄지만 피는 계속 뭐 하려고 그래? 내려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감각모가 감각을 느끼는 털이에요. 털. 밑으로 내려가 쓸리네요. 그래서 어지러운 거예요. 굳이 뭐 몰라도 돼요. 다 했습니다. 그쵸?
기 임두관 안 했네요. 기 임두관. 여기는요 압력 조절해줘요. 압력 조절. 뭔 소리냐면 여러분 기 안쪽이랑 밖이랑 압력을 같게 아시겠죠? 자 이것도 선생님이 원리 안 익혀줄게요. 기 임두관 보세요. 한다. 여기 동그라미가 3개 있다. 얘네가 막 열심히 움직이고 여기는 세모가 2개 있다. 누가 많이 부딪혀? 그렇죠. 동그라미가 더 세게 누르죠. 그러니까 여기 피스톤이 어디로 가요? 이렇게 가겠죠. 그렇죠? 넓어졌으니까 아까보다 많이 부딪혀요? 조금 부딪혀요? 얘는 조금 부딪히죠. 집이 넓어졌으니까 얘는 많이 부딪히죠. 이게 조절해주는 애가 임두관이에요. 네. 임두관. 바깥쪽이랑 안쪽이랑 압력을 똑같이 됐죠? 조절해주는 친구가 임두관. 다 했습니다. 그럼 자, 한 1분 동안 요거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한번 밑줄 더 치고 그 다음에 이제 모프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감각기관 뭐 배웠죠? 너의 눈, 코, 입, 그 다음에 귀랑 피부 감각 배웠죠? 통합 종맹원. 졸려라. 자, 세진아 이제 10분만 있으면 되니까요. 130쪽 아니다. 지금 했던 거 먼저 주시자. 132. 자, 132쪽에 보시면요. 그 귀의 구조와 기능 여러분 마찬가지로 귀는 한 문제 이상 나오거든요. 보통 선생님들이 눈은 한 2문제, 귀는 1문제 이 정도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코랑 그 다음에 입이랑 혀, 그죠? 그 다음에 피부 감각이랑 여기서 1문제 정도 이렇게 돼요. 네. 귀는 1문제 꼭 내니까는 한번 볼게요. 귓속뼈 있죠? 그 다음에 귓바퀴 있죠? 네. 웨이도, 그쵸? 외부의 귀의 길이죠. 네. 고막이 맨 처음 흔들려. 고막 거기다가 줄 쳐요. 소리의 진동, 진동의 동그라미 칩시다. 진동. 됐죠? 됐어요. 그 다음에 귓속뼈가 고막의 진동을 증폭의 동그라미 쳐. 증폭. 증폭 시켜줘요. 증폭. 그 다음에 달팽이관 줄. 달팽이관에 청각세포 있죠. 그래서 소리를 듣는 과정. 소리가 납니다. 귓바퀴가 모아주죠. 일로와. 웨이도 따라서 고막에서 진동, 귀속뼈가 증폭, 달팽이관의 청각세포, 청각신경 내죠. 그쵸? 얘네 끝.
반고리관이랑 전정기관은 얘들아 거기 뭐라고 써놨어? 평형감각기관이죠. 평형감각기관의 중추죠. 중추가 아니군요. 평형감각 담당하는 거예요. 몸이 기울어지고 어지러운 거 담당. 회전하고 반고리관 줄치고 회전, 전정기관 기울어짐 줄치고. 아시겠죠? 그래서 반고리관의 작용 코끼리 코 하면은 어지러워. 그 다음에 회전목마 하면은 어지러워.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눈 감아도 어디로 도는지 느껴지죠? 네. 눈 감고 있어도 눈 감고 코끼리 코에도 당연히 알죠. 네. 그래서 눈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전정기관은 돌풀이에 걸려 넘어질 때 그쵸? 몸이 기울어지는 거 혹은 얘들아 오르막길 올라가. 눈 감고도 알죠? 당연히 기울기. 됐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죠? 내려가는구나 느껴지죠? 네. 올라가는구나. 그 다음에 평균대 위에서 중심 잡는 거 이런 건 전정기관이에요. 중심 잡고 기울어지지 않게. 평균대에서 여러분 손하고 이러잖아요. 기울어지지 않게 평형 만드는 거 이거는 전정기관. 끝. 코 줄쳐요. 구조와 기능 후각 상피 줄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죠. 코에서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기체 상태의 화학물질 줄치고요. 기체의 물질을 감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우 민감 줄치고요. 쉽게 피로해진다 줄치고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혀 합시다. 혀, 유두, 동그라미. 그 안에 맛봉울이 있죠? 끝. 액체 상태의 화학물질 줄치고 액체 상태 물질을 여러분 지금은 뭔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침에 녹여서 이온화 시켰을 때 그 이온들의 맛이 느껴지는 거래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패스! 몰라도 되고. 자, 혀로 느끼는 맛은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이 있어요. 네, 줄 한번 쳐보시고요. 매운맛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사과맛 그런 것도 없어요. 됐죠? 민트 초코맛 그딴 거 없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133쪽에 빈칸 뚫린 거 한번 같이 해보시고요. 네. 소리에 의해 맨 처음 진동하는 얇은만 뭐죠? 고막. 증폭시키는 건 기속뼈. 청각세포가 있는 건 무슨 관? 달팽이관. 평형감각을 담당하는 건 누구예요? 반고리관, 그 다음에 전정기관. 기체 상태의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면 누구죠? 뭐예요? 후각 받아들이는 곳이에요. 후각 상피죠. 됐죠? 됐어요. 아닌가? 그 다음에 기체 상태의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건 후각 세포인가?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건 마세포죠. 마세포. 그 다음에 그 위에는 후각세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 했습니다. 133쪽에 있는 걸 한번 천천히 해보세요. 네. 더 안 할게요.